야당에 의해 탄핵안이 제출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입 계획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여 방통위 업무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소식 권영철 대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통위가 KBS와 MBC 대주주인 그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네요. 그렇습니다.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급하게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회의가 열리는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는 여야 가방위원들이 총출동을 했고요. 90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청사 앞에서 2인 체제의 불법 방통위는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 공모 계획 안건이 오늘 의결됐는데 네. 공모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인 건가요? 방통위가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가에서 의결한 뒤에 네. 방통위 홈페이지는 오늘부터 공모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전체 회의도 갑자기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 오늘 전체 회의가 공지가 됐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는 예정이 없었던 일입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는 통상 수요일에 열립니다. 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어쨌든 정해진 일정이 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전체 회의가 잡힌 겁니까? 어제 민주당 등 야5당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제출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다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야5당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모두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탄핵 소추 발의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등 1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당이 탄핵안을 이렇게 발의한 이유가 뭔가요? 야5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 때문입니다. 네.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이거든요.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여 하나, 야 둘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이 3, 야당이 2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독임 체제잖아요. 네. 지난해 8월 23일 김효재, 김현 2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개월 넘게 2인 체제 또는 1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탄핵안 낸 이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YTN 최다 출자자 변경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가 끝나고 난 뒤에 보충 자료를 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공기업인 한전, KDN과 마사이의 YTN 지분을 공동으로 처분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유경선 유진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에 보도 채널을 넘겨주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이유들은 뭡니까? 세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몇몇 방송사를 표적으로 법정 제재를 남발하는데도 묵인한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네 번째는 김홍일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 회의 불출석 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의 기능을 무력했다는 것이고 네. 다섯 번째는 지금 TBS가 2024년까지 허가 기간인데 네. 방통위가 그냥 손 놓고 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이유를 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이나 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상법 개정과 상관없이 계속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밝힌 게 있는데요. 네.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가 되는데 선임 절차에 대략 4, 5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은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서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일 테고 네. 그 속내는 또 뭘까요? 방통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하게 열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은 MBC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의도 때문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박문진 이사는 9명으로 통상 여당 6명, 야당 3명이 추천하거든 6대3 구조인데 이번에 방통위가 공지한 대로 공모회에서 박문진 이사를 뽑게 되면은 정당 추천 없이 이사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 6대3 구도조차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장 핵심은 새롭게 이사진이 구성되면은 MBC 안행준 사장의 임기가 2026년 2월까지거든요. 네. 사전에 이미 쫓아내지 않겠냐 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확실한 불법이나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뭐 해임시켜 놓으면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후임 사장이 이미 선임된 상태니까 복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급하게 의결한 이유는 탄핵안이 그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네.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잡은 거군요.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탄핵 소추안이 이 본회의 상정되면은 통과될 거로 7월 4일쯤 통과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 최장 6개월 정도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아예 진행되지 못합니다. 한 명으로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퇴설이 나도는 게 사실입니다. 김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용산에서는 좀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고요. 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갑자기 오늘 안건을 상정한 걸로 미뤄보건데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네.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임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는 날 당일 맞아요. 사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전례도 있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방통위에 대해서 이렇게 분란이 계속되는 겁니까? 사실 핵심은 공영방송 장악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못했고요. 네. 업무 보고도 못했습니다. 대신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고 검찰 수사가 계속돼 왔고요.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인데 여3 야이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것은 어느 정파의 일방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도록 체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치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을 7개월 넘게 방치한 적도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국회 가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헌법학자들도 방통위는 5인의 위원이 모두 상임이고 여야 3대 1로 둔 건 여당의 뜻대로 안건은 의결하더라도 여야 협의하도록 둔 것이다. 네. 그게 헌법 정신이다. 지금 이대로 2인 체제로 가동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하고 초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